왜 저걸 저렇게 얘기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릴 때 너무 빨리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너무너무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몇 집 안 되는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3번이나 다닐 정도로 참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성격 자체가 좀 밝아서 그런 꾸밈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를 못 다니고 제가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 좀 억울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다 하는데 나만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제가 여기 이제 부산에 야간학교로 오게 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두고 봐. 내가 여기서 공부한 애들보다 훨씬 잘 돼서 돌아올 거야, 엄마. 진짜야. 두고 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출신이고 어디라는 걸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살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유학을 옵니다. 뭐 여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이 더 비슷해요. 이때 태어나신 분들, 이때 살아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저 같은 환경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여기 부산에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다니고요. 이제 제가 그 호텔인데를 취직을 하게 됩니다. 어, 음, 그 호텔에 취직하기 전까지도 되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0여 가지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서러움 한마디로 서러움, 무시 이런 걸 당해가지고 아,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 내가 진짜 괜찮은 직장에 취직하면 나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 테야.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을 때 사회생활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빨리 인정받는다는 걸 좀 알아요. 그 들어가자마자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뭔가를 찾아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상사의 눈에 띄어서 조금 더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좋았지만 참 많은 낙하산들이 들어오대요.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성 남성 차별이 좀 심했어요. 진급을 빨리빨리 시켜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활동을 하면서 싸움 따게 됐죠. 더 달라는 거죠. 더 달라는 거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노조가 강하면은 남성분들도 좀 이렇게 앞에 막 할 텐데 노조가 좀 약하면요 뒤로 자꾸 빠지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본 결과도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었어요. 참 무료함을 느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뭔가 안 될 때, 권태로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분도 직장 다닐 때 좋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때 우리 이제 그 후배가, 제가 이제 아기 낳고 복직을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후배가 저에게 더블엑스라는 제품을 주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음원을 듣게 됩니다. 저한테 제품을 먹여놓고 이제 제가 이거를 궁금해하니까 음원을 주고 갔거든요. 저는 그 음원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 놀랐어요. 진짜? 정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막 잠이 안 왔어요. 며칠 밤 꼬박 샌 적도 있고 누가 그러대 밤을 새우고 이렇게 막 가슴 뛴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근데 어떤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열심히 했어. 재미도 있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빨리빨리 뭔가 돌아가는 건 좋았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저와 결혼한 우리 남편도 되게 열심히 살았겠죠. 뒤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분도 나올 건데 자영업 저는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이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제품이었대요, 제품. 너무너무 두통이 심하고, 뭐,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많았을 때 더블엑스를 또 먹고, 제가 확 좋아지니까, 호기심이 간 거예요. 그전에는 호기심이 하나도 안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명이 바뀔 때 사람이 온다. 후배는 저를 갖다 무서워해서 전달하고 왔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우리 문성호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제 인생을 바꿔주는 스폰서님들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저한테 은인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오늘 초대해서 같이 모시고 온 분 그분이 은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본질적 가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그 환경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출발이 늦으니까, 결혼해서 출발이 늦으니까, 뭐 이렇게 친구들은 이제 좀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집도 얻어주고, 전셋집도 얻어주고, 뭐 사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남편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정말 너 2천만 원, 나 1천만 원 있다 우리 결혼할래? 이렇게 결혼했거든요. 저 출발이 늦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바뀌지 않는. 근데 예기치 않는 변수가 자꾸 일어나죠. 제가 함께 없어 열심히 일했던 그 총주방장이 있었는데 그 총주방장과 여기 집에 있는 사이는 되게 긴밀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술도 안 먹는 분이에요. 근데 모임을 하고 집에 가다가 사고로 바로 돌아가셔요. 그러고 나서 그 와이프는 이분은 이제 학교 강의도 나가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와이프분은 바로 그대로 추락해가지고요. 정말 생계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그걸 줬어요. 자리. 메가마트에 캐샤직을 하나 주면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정말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재적 실직자리 되게 많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직업을 잃어가고 있고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질병. 제가 이때쯤 돼 40살, 우리가 뭐 30살, 40살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많이 아프고 많이 죽어요. 이렇게 갑자기. 회사에 있는 그 분이 출근 안 하세요? 가보면요. 샤워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셔 있어요. 뭐 이런 경우를 제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계속 변수가 막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섭다. 뭔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오래 사는 거죠. 장수 리스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여기 모이는지도 몰라요. 대충 가면 되는데 안 갈 거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타임즈에서 2015년 태어난 아기들이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142살까지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200살까지 산다는 얘기도 나오죠.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어떻게 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거 좋지만 내가 준비한 데 노후는 정말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 준비, 이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 준비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건강과 면역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 보면은 이쪽 분야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더 많은 제품을 쓰게 되고 알려지게 되고 하면서 사업도 더 많이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누군가는 건강일 거예요. 누군가는 관계인데 저는 돈이에요. 돈 어떤 돈 벌고 계세요? 돈도 성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저는요 처음으로 이 로버트 교사기의 사분면을 봤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분들은요 다 노동소득이 임시소득이라는 거예요. 나 직장인 우리 신랑 자영업 이 두 가지로는요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일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오른쪽 일을 도모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 가든지 투자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이쪽 영역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시스템수를 벌 수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한번 알아는 봐야 되겠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자영업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죠. 건물, 그죠? 투자, 그러니까 뭐 투자, 주식, 펀드, 작가, 음악가 이 중에 뭐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없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인쇄도를 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내가 직장인을 하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쪽에서 비즈니스 오너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듣게 되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간 글로벌 리더들이 하는 말이니까 한번 알아보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을 준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성공은 뭐고 모든 사람은 누군가. 저는 사실은 이걸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나도 저기에 들어가나? 진짜 나도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나도 성공이라는 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아무런 밑바탕이 없고 뭔가 준비도 안 됐고 지식도 별로 없어. 알고 보면은 성격 하나 좋은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기업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뭔가 자유를 찾아가고 자립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요. 생필품 소비입니다. 이걸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소비가 지출로 끝날 건지 소비를 내 매출로 만들어서 나한테 수익으로 가져올 건지 이걸 우리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의 출처가 되게 궁금해서 저는 저 돈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면서 버는 돈이면 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게 유통이라는 걸 알았어요.
총판 도매 소매를 하지 않고, 그죠? 이마트, 탑마트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빼고 직거래를 했던 직거래. 그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한테 직접 주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유통마진을 모아놨다가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저건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이다. 진짜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65년 전에 이걸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직거래 언제부터 하셨어요? 농산물 직거래 이런 거? 10년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아메이 언제부터 직거래한 거예요? 65년부터. 그러니까 65년 전부터 직거래 직구 방식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으나 지금 뭐가 됐어요? 상식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뀐다고 그래요.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지. 제가 부가 이동한다는 걸 느끼시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다는 걸 아시죠? 그죠? 이제는 매장을 차리거나 가게를 차려서 뭔가 경쟁력을 가지시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속에서 이런 중간 유통이 없이, 그죠? 연결과 공유만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거 아메이가 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거 너무 많이 활용하죠, 그죠? 가게 하나 없고, 그죠? 뭐 건물 하나 없어요. 근데 어플 만들어 놓고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아메이도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쪽에 있었어요. 생산하고 연구밖에 안 해요. 여긴 누가 들어갑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가 공유하고 연결하는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선택인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했을 경우에 엄청난 혜택이 있다는 거죠. 혼자 쓰면은 현명한 소비를 끝났는데 같이 쓰면은요, 자산소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을 배우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업을 찾아라. 제프 베조스께서는 사람들이 계속 뭘로 성공하냐, 뭘 해봐야 되냐 물어봤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걸 하라고 했거든요. 생필품 시장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근데 아메이는 저희한테 전화 왔거든요. 당신들이 한번 해보라고. 자,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자본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다 가르쳐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가족사업, 파트타임, 보험기능, 상속기능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 이 자리에 와서 배우면서 우리도 만들 수 있는 자산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제 사진? 저기 그쪽 보세요. 수석 달면도 될 사람처럼 보이신가요? 보이세요? 저기 어디 세미나 갔다 올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저도 몰라요. 저 보니까 저랬었어요. 그 막 밥하다가 쫓아나와가지고 미팅 오고, 김치찌개 끓이다가 쫓아나와서 미팅 듣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사업이어서 저한테는. 근데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면서 가서 보통 좀 평범이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반전이죠. 네. 우리 스폰서님들, 제 인생을 바꿔준 스폰서님들 만나면서 이분들도 다 성장하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이분들 때문에 제가 성장했거든요. 여기 모시고 온 분이 나를 뭐 잘못해 뭐 이끌어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여행을 다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과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럭셔리한 어떤 그런 식사 대접, 이걸 비행기 안에서 먹었어요. 전 호텔에서 서빙은 해봤지만은 제가 직접 이렇게 먹진 않잖아요. 근데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급 예우를 받고 또 이렇게 뭐 에스코트 받으면서 호텔까지 안내가 되고요. 이런 삶들을 삽니다. 삿포로도 갔다 오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먹거리, 엄청난 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저거는 일반 평범이야 개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세 가지를 키워드로 우리 아메이가 저희를 이제 지속적으로 서포트해 왔는데 이제는 더 늘려서 건강 마인드, 바디까지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이루가는 이런 조건들이 여기 6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모두 다 균등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암이에요. 뭐 하나가 빠지면 슬프잖아요. 돈이 있는데 건강을 잃어도 안 되고, 그죠? 근데 이 모든 6가지 삶이 골고루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한번 알아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 사는 일이고요. 저도 도전하기 전까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도하다 보니까요,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나오더라고요. 자신 한번 믿어보세요. 나도 된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어쩌면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